안녕하세요. 암 환자 생활관리 오기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 자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당 차병원 문용화 김슬기 교수님이 유튜브를 통해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암의 전조 증상들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암의 전조 증상 중 하나는 원인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하면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핵심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식사했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일으키는 소모성 대사 때문으로 암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몸이 급격히 마르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갑자기 눈에 띄게 마르고 쇠약해 보일 때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밤에 반복되는 열과 식은땀입니다. 자면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악성 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갱년기 증상과 구별해야 하는데요. 갱년기는 낮이나 밤 구분 없이 얼굴이나 등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홍조가 주된 증상인 반면 암으로 인한 경우 주로 잠들 때 나타나며 전신 쇠약감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런 당뇨와 체중 감소입니다. 이전에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동시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췌장암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당뇨가 발생하고 동시에 암의 소모성 대사로 체중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황달입니다. 피부색이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통로를 담도암, 췌장암, 간암 등의 종양이 막을 때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울로 눈을 보았을 때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거나 피부가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입니다. 평소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목이나 가슴 윗부분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3,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인두암이나 식도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 식도염의 경우 제산제 등의 약물로 비교적 빨리 호전되는 편이지만 소화불량이나 이물감이 오래 지속되면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변의 변화입니다. 기름기가 있는 변, 즉 변기 물 위에 기름막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몇 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변으로 나오는 상태로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변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밝은 선홍색 피가 변에 묻어나거나 변기물에 떨어지는 경우는 대장이나 직장 쪽 출혈을 의심할 수 있고, 검고 짜장면 소스 같은 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위나 십이지장 등 상부 위장관 출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속되는 기침과 혈담입니다. 기침이 3, 4주 이상 계속되거나 반복적으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 감기나 기관지염이 아니라 종양 등의 해부학적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허스키해지거나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가 3, 4주 이상 계속된다면 후두암이나 폐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대는 신경에 의해 움직이는데 후두나 폐 주변에 종양이 생겨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마비시키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코 막힘과 피 섞인 콧물입니다. 코가 지속적으로 막히면서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30대 내지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인두암에서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인두암은 코 깊숙한 안쪽에 생기는 암이라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초기에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 질출혈입니다. 폐경 이후 질출혈은 단 한 번만 있어도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미 생리가 끝난 폐경 후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생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질출혈은 정상일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후 질출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궁 경부에 종양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11번째, 유방의 덩어리와 분비물입니다. 유방에서 평소 못 느끼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유방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소변량은 많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3번째, 고령자의 급격한 쇠약 증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갑작스레 체중이 감소하면서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을 보인다면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을 오랜만에 뵈었을 때 예전보다 유난히 말라 보이고 기운이 없고 쇠약해 보이는 경우 연세가 많으니 당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암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패턴입니다. 이상으로 암의 전조 증상 1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100% 암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한번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더 높더라도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전조 증상이 전혀 없어도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암의 가장 흔한 특징은 오히려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처럼 전조 증상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방법도 예후도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혹시 별일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